전 솔직히 알파 메일이니 베타 메일이니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100% 동물이라면서 진화생물학에 과하게 몰입하는 것도 별로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물학을 좋아했어?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생물학상 하나 나오겠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실제로는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랑은 좀 달라요. 그렇게 진중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속은 진지하되 포장은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반말도 섞어서 이야기해볼까 하고 지금 밑밥 가는 겁니다. 사실 항상 평소 말투처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카메라 앞에 서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튼 오늘 내용은 좀 편하게 이야기해야 맛이 살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는 어린 여성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린 남성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창피해. 사회에서는 걔 막내 취급인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훈수질 해도 되나 싶어서. 여튼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내용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10년 뒤에는 메타버스에서 연애하게 될 수도 있어. 특히 20대 초중반에 연애 시작 자체가 어려운 우리 남동생들, 여자 앞에서 잔뜩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자한테 휘둘리기만 하는 친구들, 뭐 다양하지. 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여성분들이 남자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존경할 만한 남자라고. 그래서 오늘은 존경할 만한 남자가 되는 법 6가지 정도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저번에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린 여유 있는 남자가 되는 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모든 여유가 있어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남성성의 덕목 중 하나죠. 남자 연예인 중에 여유와 위트가 돋보이는 이미지의 사람이라면 이서진 씨? 바람둥이 같은데 되게 잘 먹히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실 여유라는 건 내가 실제로 뭘 여유있게 가졌거나 아니면 성격이 타고났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6가지를 염두에 두면 별게 없어도 여유 있어 보일 수는 있어. 형 믿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다소 가벼운 이야기부터. 첫 번째는 자동차에 관한 건데, 여자는 꼬시고 싶어 죽겠는데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뭐 픽업 아티스트 강연,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들을 강연으로 듣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 알아요. 꽤 비싼 걸로 아는데 그딴 거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방향을 아예 잘못 잡았어.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심지어 열심히까지 해. 회사에서 가장 해가 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인 줄 알아요? 멍청하고 게으른 직원? 아니야. 멍청한데 열심히 하는 직원이야. 멍청하면 게으르기라도 해야 천천히 망하는데 그런 강연 듣는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돈을 차라리 차곡차곡 모아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깔끔한 중고차를 사세요. 아반떼, 소나타, K3 다 좋아. 그리고 2,000만원이면 BMW 3 같은 것도 삽니다. 이거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야. 정말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여자들이 차 있는 남자 좋아하니까? 물론 싫진 않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영상 클릭한 남자분들,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할 거고요. 여자 눈 쳐다보면 무슨 말 할지 걱정하다가 취미가 뭐예요? 이딴 질문이나 하고 있을 거고, 남자다움도 좀 부족할 것이며 자기만의 특색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뭘 해도 되는 애들은 저 4개 중에 적어도 1개는 있거든. 무슨 말 할지 걱정도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썰풀지. 그리고 남자다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만의 향기도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재미없는 양식집 가서 샐러드랑 파스타 먹어도 새롭고 낯선 거예요.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고 낯서니까. 긍정적인 낯설음이지. 이런 애들은 뭐 전동 킥보드 타고 다녀도 잘 꼬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 그럼 아이템을 써야죠. 내가 실력이 안 되면 호날두랑 메시 5강 정도는 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차가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이건 어릴수록 더 좋아. 첫 번째, 환경을 바꿈으로써 긍정적인 낯설음을 줄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데이트 환경으로 차별화를 줄 수가 있죠. 서울 근교 카페 같은 데라도 쉽게 갈 수가 있잖아. 장소가 낯섭니다. 차 없는 애들이 쉽게 못 가는 곳 이것저것 다 다닐 수가 있거든. 내가 스스로 이성적인 낯설음을 못 만든다면 환경을 낯설게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까운 거리에서 더 빨리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평 남짓한 공간에서 여자랑 단둘이 있을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차이잖아. 자, 내가 운전석에 앉았고 여자분이 옆에 앉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충 그 거리가 50cm 나와요. 근데 50cm는요, 바둑을 둘 때 플레이어 간의 거리인데 사람이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미 유리한 거야. 세 번째는요, 운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남성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운전하는 차 타본 적 있으세요? 저 20대 초반에 여자 한참 많이 만날 때 자기 차 몰고 와서 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던 여자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집이 되게 잘 살았나봐. 그 나이에 차도 있고. 제가 그때 그 차 조수석에 타면서 항상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그냥 리딩 당하는 느낌이 들어. 뭔가 인생 선배 같고 위축되는 기분? 근데 저는 전형적인 남자라서 위축이 돼버리니까 그 여자가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자 입장이라면, 내가 여자였다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것만으로도 남성성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부족한 남성성을 보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무리하지 않은 차구입은 오히려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차를 구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차도 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이 생기면 자동차세 같은 세금도 내야 되고요, 유지비 같은 고정비도 생기고 보험료 같은 것도 내야 돼요. 이런 걸 직접 벌어서 납부하다 보면 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경제관념적으로 배울 게 많습니다. 다른 남자들보다 경제 관점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알뜰하게 모아서 저 가격 내에서 차를 구입하는 건 좋다. 그리고 집에 돈 좀 있으면 아빠한테 차 좀 사달라고 하세요. 아빠가 엄하다고?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해? 본관이 뭐예요? 김해김씨 26대 손?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가 지금 차 안 사주면 김해김씨는 26대 손이 끝이라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도전적인 경험을 많이 하세요. 왜냐? 여성분들은 무슨 개그맨처럼 웃긴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재밌고 도전적인 인생 경험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아, 군대 이야기 빼고 그건 재미없는 인생 경험이잖아. 여자분들이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은 남성보다 언어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스토리 기반 미디어에 약합니다. 집에 돈 많아도 뭐 알바고 뭐고 사람, 사회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 20살 되자마자 이야기 해주신 게 있어요. 남자 새끼들은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자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된다. 전 이제서야 왜 그러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앵간한 거 다 해봤거든요. 난 집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썰풀 게 너무 많은 거야. 실제로 제가 도전적이고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게 부럽고 좋았다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전이라는 건 남성 호르몬의 상징이에요. 어릴 때 도전적인 경험으로 젊음을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글쓰기를 배우세요. 여러분들 말 잘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말을 잘하는 거랑 말을 많이 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 말을 많이 하는 건 안 중요해요. 과묵한 거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 한마디를 해도 말을 품격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글쓰기를 배워서 어휘력과 논리력을 높이세요. 찰나의 위트도 어휘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휘력이 너무 약해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 이건 뭐 미드 쉐도잉이 아니라 한국어 쉐도잉이 필요할 지경이야. 성인이 돼서 공부를 안 하면요, 쓰던 단어만 계속 쓰게 돼요. 그럼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냐? 책을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좋으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자세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소주제별로 요약하세요. 뭐 손으로 써도 좋고 워드로 쳐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물음이 생길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짧은 칼럼을 써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세요. 달달. 한 달에 한 개라도 좋아. 제가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시켰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맨날 보내보래. 요즘은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삶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재테크 공부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세요. 저는 이걸 못했어요. 정말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금수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결과물을 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지식을 미리미리 습득해 놓으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정치, 경제에 대해 빨리 관심을 가져요. 경제력에 대한 컴플렉스, 고민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여성분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심 가질 거 빨리 가지면 좋지. 그리고 나서 혹시 상대 여자분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해박한 지식으로 조곤조곤 잘 가르쳐 주세요. 잘난 척은 하지 말고. 그건 여자 입장에서 꽤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조곤조곤 잘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게 경제 분야라면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더라도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아주 플러스가 되는 매력 포인트죠. 다섯 번째는요, 내 생활 패턴이 흔들릴 정도로 여자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다정하고 스윗한 거 좋아요. 제가 요즘 시장 조사 겸 연애 영상을 좀 보니까 뭐 여자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너무 치우쳐진 영상들이 많던데, 당연히 대접하고 잘해줘야죠. 내가 좋아하는 여잔데. 근데 너의 라이프 패턴이 흔들릴 정도로는 안 돼. 여러분의 삶이 우선입니다. 당신들 할 거 다 하고 이성에게 시간을 쓰세요. 이건 참 남녀 차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제 남녀공학 고등학교 성적 통계를 내보잖아요. 진짜 극상위권 남자애들이 더 많은데 중상위권, 중위권에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밑에는 남자들이 다 깔아주거든. 연애하면 여자들은 뭐 할 거 다 하면서 만나는데 남자들은 연애밖에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이걸 보고 무채론이라 그래요. 회 밑에 깔려있는 무채 알죠? 회를 반짝반짝 더 맛있게 빛내주는, 남자들은 연애만 하면 다 무채처럼 깔아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진 괜찮은데 성인이 돼서는 이러지 마세요.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마. 너 하루는 48시간이야?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더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급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잠재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비싸게 써야죠. 시간을 값어치 있게 쓰는 사람만이 그 잠재력을 실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할 거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부른다고 좋다고 뛰어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거 다 하고 나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걸 지키면서 연애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다운 거야. 뭐 근육 키우고 이런 게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일까봐 무섭다고? 실제로 그런 거에 불만을 표시하는 여자분들은 많았지만 그 이후로 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엔 다들 불만이 있었지만 나중엔 오히려 그걸 높게 평가해 주더라고. 그런 걸로 차인다면 인연이 아닌 겁니다. 만나지 마. 연애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내 시간과 노력을 과하게 써가며 일방적으로 서비스해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위치의 객체가 만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감정을 공유하는 게 연애야. 여러분들 삶이 흔들릴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준 만큼 받는 연애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쁘고 오래가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어릴 때 저처럼 호구짓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쓸게 다 내주면서 한번 해봐. 나도 아주 길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야 이게 뭔 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남성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 사회적 거세를 하려고 그래? 넌 남자야. 남자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남성성, 여성성, 각 성별이 지닌 고유의 가치를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나 인간의 행복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거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중간한 포지션보다 마초 같은 남자가 훨씬 인기 많아요. 내 말 믿어. 여자분들이 말하는 난 마초 싫어 이런 거는 뭐 여자라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느낌을 싫어하는 거지, 마초는요 시대 불문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짱이에요. 우리도 보편적으로는 여성스러운 여자 좋아하잖아. 똑같지 뭐. 책임질 것이 없어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세요. 남자는 책임감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도 강조하잖아. 저 20대 후반부터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는 줄 알아요? 뭐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미래의 내 처자식에게 풍족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저는 있지도 않은 제 가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큰 동기부여를 받아요. 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나만의 가치고 나만의 기준이니까. 전 이거 말고도 제 역량이나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면서 삽니다. 무언가를 책임지는 게 좋아요. 때로는 그게 절 파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은 절 발전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 보다 나은 인간, 나은 남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27살까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새벽에 나갔다가 맨날 밤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친한 척하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부터 알았어. 저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오로지 그걸 위해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전 그게 너무 멋있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누군가를 책임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게 굳이 자처할 정도로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의 인생은 원래 허망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의 인생은 복잡하고 남자 인생은 허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꼭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사랑 없는 연애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만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처럼, 드라마 속의 영웅처럼요. 이게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얇고 좁은 길을 걷는 모습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연애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정보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직접 경험해봐야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만 정하시고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여자한테 간쓸게 다 내주면서 호구처럼 연애도 해보고 나 좋다는 여자랑 갑의 연애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래야 저런 걸 습득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하면 그냥 등신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생각처럼 잘 먹히지도 않고. 그 나이대에 맞는 연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저런 남자,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라 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2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한 얘기 하나도 필요 없고 여자 많이 만난다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은 솔직히 타고나야 되는 요소들도 많아요. 쉽게 바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게 잘 안 된다고 자신감 잃지 말라고. 이성에게 인기 있는 건 그냥 하나의 재능일 뿐입니다. 제 아는 동생들, 친구들 중에서도 사회성은 좀 결여돼 있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럼 내가 걔네들보다 여자 좀 많이 만났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인간입니까?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난 다시 태어나면 그 친구들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코딩 미친듯이 잘했으면 소원이 없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인 칸트도 결혼을 못했거든요.
행적을 봐.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있나? 그럼 여자 그렇게 많이 만났다는 카사노바라는 인물이 철학자 칸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카사노바는 알파메일이고 칸트는 베타메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예요. 전 솔직히 알파메일이니 베타메일이니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100% 동물이라면서 진화생물학에 과하게 몰입하는 것도 별로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물학을 좋아했어?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생물학상 하나 나오겠네? 생물학 재밌죠? 근데 수많은 접근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진화생물학이 요즘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간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밝혀내지 못했던 인간 행태들을 진화생물학으로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는 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문명화된 게 거짓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지 않아요. 알파메일이든 베타메일이든 그런 접근법으로 인간 남성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철학, 문학, 사회학, 경제학 등 짐승과는 다른 인간의 다양한 지적 능력들이 많은데 왜 갑자기 석기 시대로 돌아가려 그래? 더 고차원적이고 품격 있는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왜 인간은 자꾸 짐승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냐고요. 스스로 베타메일이라느니 도태됐다느니 이런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마세요. 표현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입 밖에 내뱉으면 본인 귀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요즘 댓글 보면 도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 정말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회의적이에요. 온라인상의 정치 이슈 유튜버들한테 너무 취해 있어. 부정적인 정보는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신경성이 높으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뉴스도 보지 말라 그래요. 뉴스는 그날의 안 좋은 사건만 다 모아놓고 보도를 하거든. 저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엔 그런 거 볼 일이 없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어. 저는 핸드폰에 유튜브 어플이 없어요. 지웠어. 시간 정해놓고 아이패드로만 봅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연애든 뭐든 자기 삶이 중심이 잡힌 상태로 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 알파예요. 영상이 좀 짧을 줄 알았는데 길어졌네요. 다들 화이팅 합시다.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알파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제 채널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